기관의 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산업 생산도 좋게 나왔는데요. 다만 소비 지표가 조금 생각보다는 덜 나왔다,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통화 완화 정책이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좀 들리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뭐 중국에서 정부 쪽에서 뭐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이런 뭐 기사들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센티멘트가 좀 약해진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시장의 소비가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뭐 중국 증시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네. 예, 많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네. 갑자기 어저께 뭐 하루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중국 증시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도 어제 중국 네. 정시가 4.5% 폭락해서 네. 3,210.10으로 네네. 마감을 했죠. 네네. 아마 이것은 다소 폭락한 이유가 그동안 어제 발표한 중국의 통계청에서 네네.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이미 재료가 다 반영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네. 지금 소비지수의 부정적인 요소가 좀 네. 발악해서 좀 네네. 폭락한 것이 약간 폭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 지표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양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중국에도 나올 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도 뭐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뭐 분쟁도 아주 깨끗이 처리된 거는 아니고, 물론 뭐 둘이 더 격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이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만 좀 떠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와서는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7월 1일부터 중국 상해 지수가 3,000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까지 약 한 3,400까지 급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16, 17 이틀 동안 좀 조정 자세를 보였습니다. 7월 초에 그렇게 상승을 한 이유가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같이 2, 4분기 중국의 경제 지표가 참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3.2% 경제 성장률이 올랐고 또 특히 고정자산 증가율이 전달 대비로 상당히 2배나 높은 마이너스 3.1, 전달은 6.3이었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발표한 중국의 그 부양 정책, 다시 말하면 약 1,500조에 가는 부양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호적인 조건 때문에 7월 달에 급상승을 하였는데 또 불구하고 어제 조정을 했는데,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극락하고 또 종목별 투자 큰 손실이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시브 쪽으로 지수를 지향하는 패시브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TF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마오타이 관련주가 아니라 마오타이주가 크게 폭락을 했어요. 네네.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오타이가 어제 그렇죠. 그저께 인민일보에서 마오타이 주식이 원래 3월 달에 약 900달러에서 16일 날 그러니까 1,600달러 약 2배 정도 가까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타이가 대변하는 중국에는 약간 그 부패를 의미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오타이가 한 잔에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게 한 2, 30만 원 하죠, 한 병에. 예, 그 병당 공식적인 가격이 한 1,5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26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 금액으로 가지고 살 수는 좀 힘들죠. 예, 아마 구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그게 1년 마오타이가 생산량이 5만 톤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살려고 해도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마오타이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마오타이 주식이 급상승을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너무 좀 부패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냐, 술이 하나의 부패 투기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마오타이 주식이 8% 하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마오타이를 사는 사람은
마오타이를 마시지 못하고 아, 그렇죠. 예, 마오타이를 마시는 사람은 마오타이를 사지 않는다. 예, 아주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예. 뭐 어쨌든 선물용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고위 예. 관료만 드신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한번 먹고는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기회가 비싸서 있으면 예, 제가- 비싸서 예, 아 죄송합니다. 괜찮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업종별 명암이 좀 뚜렷해진 상황인데 이게 뭐 ETF 추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ETF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어떤 ETF가 좋고 예. 왜 그 ETF를 사야 되는지 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변동 장세에서는 한 종목 투자는 좀 큰 손실이 좀 있고 또 종목도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마타이 같이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그 종목이 가면성이 좀 큽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지수를 투자하는 지수를 지향하는 기술주에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 네. 그 가운데서도 심천 ETF 그 가운데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항목은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 아 예. 예. 이거 뭐 상장돼 있는 주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상장됐습니다. 나오죠. 이거. 찾아보면 예. 나옵니다. 네네. 다음으로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 이 두 네네. 패시브 네. ETF를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 약간 조정도 받아서 타이밍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중국의 전문가시니까 아, 예.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홍콩 보안법하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어제는 그 중국 고위 관료들의 비자를 또 뭐 제한한다고 그랬다가 네. 뭐 트럼프가 나와서 뭐 또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이랬다가 네. 이거는 뭐 큰일 없이 봉합이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의 각종 조치는 굉장히 시장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15일 날 그 홍콩 트럼프의 행정 조치가 발표한 홍콩 장세를 보면은 홍콩 항생 지수가 올해는 0.01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것 같이 큰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잘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제 생각에도 지금 뭐 바이든이 트럼프의 11% 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 상황에서 네. 중국까지 건드려 가지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린다면 네. 본인한테도 뭐 이로운 건 없겠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예, 해서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걸 또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말로는 좀 싫어하는 척을 하면서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건드리진 않는 네. 뭐 그런 약간 양면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관련 투자 전략까지 네네. 예 오늘 이교태 팬미 잘 들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심천 ETF 네. 요거 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짧은 시간에 잠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분쟁 이것이 핵심적인 것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국을 대변하는 심천 그리고 미국을 대변하는 실리콘밸리 양 국가의 기술 전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해보다는 심천이 기술주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천 ETF를 추천하는데 이 기술 전쟁이 향후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기초가 약간 주목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1991년도에 중국의 GDP를 보면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 한 4천억 불 정도 되었고요. 미국은 그 당시에 약 9조 억 불이 됐습니다.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 말 현재를 보면은 중국은 벌써 많이 따라왔어요. 미국의 약 한 67% 정도 따라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중국은 약 14조 3천억 불 정도 되었고요. 미국은 21조 한 4천억 불 정도 되니까 굉장히 70% 정도 적급했는데 가장 여기서 좀 충격적이고 좀 재미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아이비리그 50대 대학 출신자 가운데 약 20번의 면접을 통과해야지 골드만삭스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투자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50년도에 미국이 한 34조 억 불, 중국이 55조 억 불, 이렇게 54조 달러 이렇게 해서
역세가 굉장히 전환되는입니다. 이 네. 전환되는 찰나가 약 한 2018년도 정도로 골드만삭스가 네. 내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2015년도에 2020 중국 제조, 네.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해서 네.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어떠냐면은 네. 2025년도까지는 한국 정도의 네. 기술을 따라 붙겠다. 네, 네. 2035년도는 미국 뭐 독일이나 일본 정도 기술을 따라 붙겠다. 네, 네. 그리고 2045년도에는 마침내 미국 기술까지 추월하겠다. 네. 이런 뭐 야심찬 세력을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말하자면 자기들이 2049년도 그러니까 100년 중국이 방영한 100년 되는 마침내 지원이 되겠다.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한 요건이 2017년도에 발표한 트럼프의 그 기술 우선적인 10대 품목에 대해서 네. 관세율을 25% 네. 부과를 해서 그걸 하겠다. 여기서 보는데 본격적인 양국 간의 기술 분쟁이 시작된 거죠. 이 기술의 모든 그 원천들이 심천 상해 중심으로 해서 그 시발점이다. 네네. 그래서 심천 내에 어떤 종목이 중국의 그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종목이 실까서는 약간 좀 지금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심천에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심천의 ETF를 사는 것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분산 전략과 합당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면 말입니다. 네. 예, 우리 그 대표님도 아마 동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테슬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 많이 사시고 아마존, 네, 넷플릭스 뭐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미국 주식을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가면 테슬라가 올라가는구나. 이 섹터의 분위기가 좋아진다. 네. 그러면서 2차 전지주를 갖다가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해외 선진국 내지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근데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심천이 키다라고 맞습니다. 예. 봤을 때 네.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R이랑 심천 차이넥스트 같은 거 ETF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상장의 코덱스 심천 같은 것들을 네, 네.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것도 미국의 테슬라를 사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개념으로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네. 지금 6.995, 뭐 네. 998 이렇게 가다가 또 7점 네, 네. 뭐 01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 6.7 이렇게 내려갈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질문이 네, 네, 네.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7.2 이렇게 가는 겁니까? 방향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국 환율이 좀 강세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가장 전국적인 다툼은 결국은 네. 결국은 그 뭐죠? 기술의 패권, 아니요. 기술의 패권이 네. 아니고 기축통화의 기축통화? 통화의 예, 패권입니다. 예. 그게 네네. 기결되는데 네네. 기축통화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규모가 네네. 약 한 25% 되고 중국은 한 15% 정도인데 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대부분이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약 한 16%의 무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의 자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위안화는 뭐 한 5%도 5%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도 이하도 안 되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그 부가치의 생산성을 화폐를 좀 찍어내므로 해서 네. 거기서 중국과 경쟁을 한다면 결국은 이 위안화 통화의 가치 상승을 또 유도하게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6% 밑으로 좀 6점 저 밑으로 좀 점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호 대표님 다음에도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